네,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YTN 취재진이요. 외교부의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했고 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 취재진이 키이우에 들어간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100여일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현재 취재 마치고 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한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과정부터 좀 들려주세요. 키이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교부가 지난 9일 0시부터 또 키이우 등 중서부 11개 주에 대한 취재진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현지 취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아, 당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 있는 메디카 국경은 예.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이 10km 가까이 늘어서 있어서 예. 사실상 저희가 차를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갈 수 없어서 저희는 촬영 장비를 들고 걸어서 국경을 건너게 됐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인 탓에 대부분의 지역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또 통행 금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5시, 새벽 5시쯤 해가 뜰 쯤에서야 국경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키이우까지는 한 650km 정도 됩니다. 국경에서 차를 구해서 9시간 정도를 멈추지 않고 가니까 키이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YTN의 키이우 취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키이우에 진입할 때 여기가 전쟁 중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경부터 키이우까지는 가는 길목 곳곳에마다 방위군이 설치되어 참호들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과 군 장갑차들이 섞여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을 입구마다는 러시아 전차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키이우 북서쪽 도시로 진입을 할 때 이제 무너진 건물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하나 둘 무너진 건물들이 있는데 이제 성한 건물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부서진 상태였고요. 또 강을 건너는 다리들도 폭파되어 있어서 간이 도로를 이용해 차들이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너진 도시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전쟁을 하는 이제 온 게 맞구나라는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저희 취재하는 모습 다 볼 수가 있었는데 키이우가 수도잖아요. 네. 실제로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시민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거는 한상원 기자가 예. 얘기할까요? 네, 도심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불안과 슬픔이 좀 공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처음 키이우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교회에서 장례 미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처음 저희가 본 장례 미사 현장은 성미하일 황금돈 수도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키이우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추모의 공간으로 좀 볼 수가. 한상원 기자가 직접 촬영한 화면입니까? 예, 제가 지금 이곳은 이제 다리가 부서진 현장을 촬영했던 모습인데 이건 부서진 다리에서 저렇게 십자가들이 있었고 그렇군요. 이제 벽면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글을 써놓은 모습을 볼 수 예,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같은 경우에는 등에 이게 프레스라고 네. 인쇄한 것을 붙이고 다녔는데 혹시 취재하면서 취재를 좀 막는 분들이나 취재를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 어떤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두 부류 다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예. 우선 아까 한상훈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현장에 곳곳에 참호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참호에서 뭘 하느냐? 지나가는 차량들을 수시로 검문하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또 외국인인 경우에는 좀 더 여건을 제시해 달라든지 그렇군요. 하는데 저희가 현지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받은 취재 허가증과 또 몸에 계속 프레스를 달고 다녀야 취재 막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긍정적인 목적으로 취재를 하러 나왔다라는 걸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취재를 좀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아까 아마 한상훈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던 그 황금돔 수도원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젊은 군인이 3명이 죽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미사가 치러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장례식장을 취재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취재를 해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현지 가서 다른 나라의 취재 기자들도 좀 많이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특히 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취재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키이우 현지의 지역 방송사 기자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그 기자는
러시아가 부차라는 곳을 침공하면서 네. 자기 직장도 모두 다 잃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잃지 않았었는데 저희들한테 해줬던 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아. 그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But people came back. They started to rebuild everything. They started to repair and to make Ukraine even greater, even better than it was before. 네. 그리고 신 기자가 주 후반부에 지난주 후반에는 또 키우가 좀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전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화면에 보면 아 저기가 전쟁 중에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예. 실제로 느끼길 그 유럽의 전형적인 날씨예요. 아주 맑고 아주 쾌청한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는 예, 예.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키우 도심은 마치 서울의 한강 같은 드니프로 강이 있는데 네. 네. 그 강 주변에는 조깅을 하러 나온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일광욕을 하러 나온 사람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키우의 불안한 평화가 좀 사라지고 아. 하루빨리 온정한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한상원 기자도요. 취재 마치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신주영 기자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하루 빨리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해서 보도를 못했던 상황이 조금 아쉬웠고요. 네. 다음 상황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전쟁 지역,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능력을 길러서 네. 좀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취재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당시 우크라이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준명, 한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